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계절학기 동안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진행할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15주차 동안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이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보고서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하셔야 될 기말 과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15번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강의 운영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사용하시게 될 그리고 제출하셔야 되는 자기소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영진입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 98학번이고요. 2003년도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원 중간이 2004년에 학사정규로 임관을 해서 40개월 동안 군 복무를 마쳤고요. 군 복무와 대학원 남은 기간을 마치고 2008년 9월에 에이티커니에 입사하였습니다. 에이티커니는 컨설팅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퍼레이션 컨설팅 팀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년 반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2011년도 3월에 박사과정에 다시 입학을 했고요. 지금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하고 2013년 12월부터 생산관리, 경영과학,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경영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과목 소개이고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과목이 편성되었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부 2학년 전공 선택 과목이고요. 3학점이며 SU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유형, 내부 보고서나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대면 회의 등을 포함한 언어적, 비언어적인 서면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을 소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수업이 만들어진 것은 커리큘럼에 편성된 것은 2000년대 말이라고 들었었는데요. 작년 1학기까지 수업이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학기 때 처음으로 수업을 열게 됐는데요. 이 수업을 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경력에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2년 반 정도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근무하는 중간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 내가 학부였을 때는 이런 걸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었을까? 그때 내가 좀 더 배웠더라면 나중에 회사 들어와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 과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과목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지만 더군다나 여름에 더운데 오셔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정말 이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먼저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저 나름의 그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비즈니스는 실무적으로 반드시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2가지가 없으면 비즈니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한입니다. 일에는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결과를 예상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과 상호간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에는 두 번째로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요.
또 기한이 변경되거나 그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본 수업에서는 비즈니스의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반영해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어떻게 할 것인가, how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달해야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땡땡이다. 땡땡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먼저 표현이다 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바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이라고 했을 때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무뚝뚝한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뚝뚝한 남자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경상도 계신 분들이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스갯 표현으로 경상도 남자가 퇴근해서 딱 세 마디 말만 한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몇 시간 이상을 집에 머무를 텐데요. 그 시간 동안 필요한 말이 단 세 마디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를 합니다. 아는. 이거는 애들은 어떠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애들은 잘 있냐? 이게 이 경상도 남자들의 퇴근 인사입니다. 퇴근을 하고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서 옷으로 갈아입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말합니다. 밥도 배고프니까 밥을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동안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냥 소파에 앉거나 서재에 들어가서 자기 볼일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자자. 그리고 불 끄고 잠을 잡니다. 물론 우스개 표현이긴 하지만, 우스개 말이긴 하지만 정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 표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개그 프로에서는 대화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아빠와 아내와 아들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요. 자료를 모으다가 생각을 나서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빠가 아마도 굉장히 무뚝뚝한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도 남자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제 밥 먹자. 아까 우리가 말했던 밥도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 식구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출근 안 하십니까? 아버지가 밥 달라고 한 것이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 안 하고 어머니에게 밥을 먹자고, 가족 식탁에서 밥을 먹자고 한 겁니다. 어머니 옆에서 만날 밥 차려 주라 카이 귀찮아 죽겠다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침부터 밥을 먹은 것이 상당히 좀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 내 명퇴한 줄 모르나? 예, 이 아버지는 명퇴를 해서 직장인 이제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안 나간 지가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근데 이 아내나 자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습니다. 예, 말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뭐 배워야 된다 말을 하더라도 정말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정말 개그의 소재로 쓰일 만큼 좀 우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말로 해야 되나? 꼭 그런 걸 말로 해야 돼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굳이 그런 것까지. 하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친구 사이에서나 연인 사이에서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해도 전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정상적일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잘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정말 어렵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설명하는 것이냐, 또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게 잘못 전달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땡땡이다. 자, 두 번째 땡땡을 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과정이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숙이 외판원과 나눈 대화라고 하는데요. 자, 고객이 얘기를 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방문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판원이 말합니다. 네, 다음 주 평일에 어떠세요? 월화요일 중에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네, 평일은 퇴근이 너무 늦어서 주말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까 주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금요일날 언제 되냐고 물어봐서 토요일날 평일에 된다 그랬죠. 주말에 시간 안 된다고. 근데 일요일날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겠다고. 이게 무슨 얘기죠? 과정이 없는 겁니다. 과정이.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말을 내가 전달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전달하고 또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럼 내가 그걸 다시 듣고서 내가 또 전달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대화에서 보시면 그 방문 판매원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내가 하는 얘기와 서로 간에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구성요소를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있지만 상대방도 나에게 전달하는 게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커뮤니케이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적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피드백을 주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피드백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통보에 가깝습니다. 일방적으로는 전달만 하는 거죠. 난 이렇게 할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일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한다 그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얘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 얘기로 이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것이 저는 오히려 보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과를 바꾸겠다, 내가 그 사람을 바꾸겠다 이거라기보다는 상대방과 정보를 주고받는,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부드럽게 해보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비록 이번에는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거나 제안에서 떨어졌다거나 성과가 좋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은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기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번에도 다른 기회를 또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땡땡이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또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할 말 하는 거 당연하죠. 안 할 말은 안 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말을 하고, 그런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과연 무엇이 내가 해야 될 말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타입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2x2 매트릭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여러분들도 2x2 매트릭스를 이용하시면 사물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x2 매트릭스를 그리고요. 자, 한쪽은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는지 모르는지 가지고 매트릭스를 그렸고요. 다른 쪽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네 가지 영역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것. 두 번째는 나는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것. 세 번째는 상대방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타입의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질문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어디일까요? 그리고 안 할 말을 안 해야 되는 게 어디일까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는데 상대방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럴 수 있죠. 내가 잘 아는 내용을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이 영역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를 경우에 이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역에 대해서는 무언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은 아는데 나는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이런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에서라면, 일반적인 관계에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큰 상관은 없겠지만 적어도 비즈니스에서라면은 가급적 이런 영역은 이제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빨리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혼자 아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영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주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4번 쪽으로 좀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4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있을 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제가 좀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데.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네?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으셨어요? 또 이런 거 너무 잘 모르시면은 수사관님 알려주셔야 되는데.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모여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아이 좀 경찰서에서 자꾸 전화 와서. 그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웃기시죠? 왜 이 상황이 웃기는 거죠?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도 웃기고 거는 사람도 웃기고 굉장히 웃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커뮤니케이션 해도.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아는 거란 말이죠. 상대방이 아는 내용을 자칫 잘못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웃기게 되고요. 또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영역, 상대방이 알고 있는 영역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가 되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과 4번을 하는데 4번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한다는 거죠. 그것도 어느 쪽으로? 내가 알고 있는 쪽으로. 상대방이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쪽으로 관련된 얘기들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연결 지어서 내가 말하는 내용을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강의고 교육인데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학습의 이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학습하는 사람이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과 연결을 지어서 새로운 개념을 넣어주면 그 사람은 잘 배웁니다. 근데 기존에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뿐더러 굉장히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그 사람이 아는 것들을 터치해 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상대방이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상대방이 아는 걸 조금 얘기해 주느냐. 이건 내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 당신이 아는 내용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 얘기에 신뢰를 좀 가지게 돼요. 특히 그게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 얘기는 나만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같이 연결고리가 생기게 돼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조심해서 해야 되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필요한 적절한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T자형 커뮤니케이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책에 나와 있다거나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또는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석하고 워크숍 참석해서 봤을 때 얻은 결론들을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자형 커뮤니케이션 어떤 거냐? T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T를 그리기 위해서는 선을 하나 그어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는 내가 아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는 상대방이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토픽을 정하는 게 여기서 정해집니다. 내가 아는 것과 상대방이 아는 것 사이에 어느 지점에 토픽이 정해지고요. 그 토픽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 이걸 구체화시켜서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는 것은 상대방이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아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는 것과 상대방이 아는 것, 또 상대방이 모르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 사이에 적절한 지점에 토픽을 정해야 그 시작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얼마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는 내가 그 토픽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영역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표현이고 과정이며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저는 T자형 커뮤니케이션을 설명드렸습니다. 표현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피드백을 기대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분별해서 내가 적절하게 토픽을 잡고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이 과목이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수업을 하면서 이 가운데 교집합이 뭘까? 어떤 거를 전달해야 교집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또 교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보고서 작성과 발표하기입니다. 기업에 있다 보면 보고서를 참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알려준 사람이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참 많이 혼나면서 배웠고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배웠고 때로는 밤새면서도 배웠고 참 여러 가지 힘들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만 배울 게 아니라 또 닥쳐서만 배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또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문서적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이제 언어로서 구두로 발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내용이 좀 더 어렵다거나 전문적이거나 중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과 발표하기가 좀 별개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보고서 작성과 발표하기를 같이 묶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목 소개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적인 방법론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본다거나 지식을 얻는다거나 그런 거하고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 들어가서 뭔가 보고서를 쓴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컴피티션에 나가서 발표자를 만들고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기업 면접에 가는데 PT 면접에 준비를 한다거나 저는 정말 이런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업을 들어보셨던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실제적인 실무적인 방법론을 학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습 위주로 수업이 구성됩니다. 여기 와서 많은 걸 읽고 그런 걸 바라진 않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배운다고 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첫 단추가 표현인데 표현하지 않고 배운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표현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보고서를 써보고 최대한 많이 발표를 해볼 수 있도록 또 수업 시간에도 토론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방법을 다루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의견에 설득당하도록 표현하는 방법. 지난 학기에 그런 질문을 하신 학생이 있어가지고요. 요 뭐 사례를 다룬다 그래서 협상하는 그런 예시를 많이 다루는 줄 알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이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지 페르소나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 그에 맞는 메시지와 스토리라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페르소나라는 게 있고 메시지와 스토리라인이 있으며 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개인별로 경험이 다르고요. 또 전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고요. 이를 통해서 각자에게 적합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또 본인이 어떤 평소에 하는 방법과 적합한 방법을 좀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다른 전공 수업하고 좀 다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학기 초에 말씀을 드리면 15주 수업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중간쯤 가면. 다행히 이번에는 계절학기 수업이니까 5주 동안 계속 이어서 하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한번 기억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이 수업은 좀 기존의 다른 전공 수업과는 다르구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내용, 도구.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아마 저도 학부 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식들을 배우죠. 교재를 배우고 문제를 풀고 어떤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저희 수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인 활용을 위한 방법론을 배운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실무적으로 다룹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론을 다룰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다룰 겁니다. 두 번째, 내용적으로는 다른 수업에서는 많은 이론들이 나옵니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례 중심입니다. 정말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모아놓으면 하나의 뭔가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을 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구로서 다른 수업에선 아마도 눈과 귀를 주로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지만 저희 수업에서는 눈과 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도 사용하셔야 되고 입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과 입을 사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이 수업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해보면서 입으로 말해보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건,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이 수업 시간에는 손과 입을 부지런히 사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서를 다룰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보고서라는 게 뭐냐? 아마 이 중에서는 보고서를 쓰셨던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뭐 인턴 경험이 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뭐 잠깐 일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없으시죠, 경험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 때 리포트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학부 때 하시는 발표 자료랑도 다릅니다. 뭔가 기업에서 쓰는 이 보고서라는 게 특정한 목적이 있고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 경험,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PT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전달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강의와 보고회와 제안 설명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요.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PPT의 구성 방법, 또 발표 방법이 상이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본 수업에서는 정보 제공과 설득의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보고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방법, 그리고 이에 적합한 발표 방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오해하시거나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수업은 강의 자료를 만드는 수업이 아닙니다. 강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전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에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정보 제공보다는 설득에 많이 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모든 나머지 것들이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사용하는 보고서, 또 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보고회는 정보 전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설득의 목적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서 두 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고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가버닝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헤드 메시지 또는 헤드라인 메시지. 그래서 보고서에는 설득의 목적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득하는 내용이 바로 가버닝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가버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가버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작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만 전달해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타이틀과 차트 등을 활용합니다. 제목을 달아줍니다. 이건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에 차트를 포함한 내용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메시지를 서포트하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메시지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메시지에 따라서 타이틀과 그 내용을 작성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익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각주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달아줘야 될 부분, 또 뭐 용어에 대한 명칭이나 아니면 특정한 뭐 전문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각주를 달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원을 달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내가 만든 이 자료의 보고서의 신뢰성이 높아지고요.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실제 내 그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 가서 찾아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주와 자료원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페이지 번호는 이제 슬라이드 넘길 때 필요하니까 이제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가버닝 메시지와 타이틀과 차트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각주와 자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만들려는 내용이 이런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드실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만드느냐, 우리가 어떠한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느냐,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기말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기말과제는 특정 산업의 특정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조별 토의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된 15개 이상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시는 겁니다. 4명에서 5명이 한 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조편성을 해드리면 그 다음 시간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주차 수요일까지 가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한 4주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드는 대상은요, 해당 기업의 최고 경영진으로 가정합니다. 특정 기업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CEO가 될 수도 있고 보드 멤버가 될 수도 있고 본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최고 경영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현실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도 제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학부생이시고 아직 뭐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긴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실제 기업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 프로젝트를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해보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결과물은 완벽하거나 뭐 정확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경험도 없으시고 감도 없으신데 어떻게 4주 만에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완벽하게 모든 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이러이러한 걸 하려면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떠한 결과물들이 대략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러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업이니까, 그리고 학부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한다, 한번 내가 여기 와서 한번 트레이닝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시간과 정보의 제약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그에 따른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사실 뭐 빠듯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정보가 없어가지고 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마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말과제 주제는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산업 내 이슈를 기반으로 특정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일 거고요. 산업 내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시장이 반환되거나 기술이 바뀐다거나 법과 제도가 바뀐다거나 새로운 경쟁사가 출현한다거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게 되겠고, 그 가운데서 기업들은 기존에 세팅해놨던 것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프로치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 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기업의 이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산업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기업이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특정한 어떤 상황 하에서 그 기업만 그런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많이 추구하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성공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과제를 수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신규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항상 미래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잉 컨선이라는 개념을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기업은 영구 존속체로서 앞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말고 미래라는 새로운 미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거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장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A타입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씩 설명만 드리고 또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C 항공사는 최근 LCC의 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수익성 개선 방안을 찾아라. 이건 항공산업 얘기인데요. FSC는 풀서비스 캐리어고요. LCC는 로코스트 캐리어입니다. 네, 이런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정유사는 유가가 급락할 때마다 커다란 손실이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 작년 같은 경우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정유사는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3번,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는 새로운 전기 자동차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가. 지금도 이것도 하나의 요즘 큰 이슈죠. 4번, 보험업계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방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금리가 지금 1%대까지 떨어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상품들의 보장률이 높다 보니까 역마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거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20개 언론사의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많은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기사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건설업계는 2000년대 말 이후로 해외 저가 수주로 인해서 엄청난 실적 악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에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가 급격한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고요. 거의 매출액이 반 줄어드는 그런 형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업계 상황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타입 B, 삼성그룹과 하나그룹은 2014년 말 빅딜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삼성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인수하는 하나그룹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업계 중에서 이디야 커피는 국내 커피 산업 포화로 인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 수가 1,5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나라 그 커피 시장은 포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로 먼저 진출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타입 C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알리바바와 트위터 같은 기업들에서는 해외 기진하지만 막대한 투자자본 기반으로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성공적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인수합병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장 예측 또는 미래 예측인데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주제 같아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사에서 한국의 디즈니월드를 만들고자 했을 때 입장권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 우체국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보는 거, 그 다음에 향후 10년 뒤인 2020년에 가장 유명한 사업이 무엇일지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주제를 한번 쭉 보시고 나중에 조원들끼리 같이 토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주제를 할 것인지 정하신 다음에 저와 같이 한번 연습하는 마음으로 실전 같은 연습으로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운영 방안입니다. 이 수업이 기본적으로 SU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강의 운영 방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개인으로 보자면은 출결 관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정자석제 퀴즈가 있겠습니다. 조별활동으로는 조별활동 편성 어떻게 할 건지, 발표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 건지, 그 다음에 중요한 피드백 작성과 또 피드백 리포트 작성이 있겠습니다.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SU 평가 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좀 권장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정과 그에 따른 이제 강의 수행 방안, 진행 방법, 분반 수업과 조별 미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석은요. 본 수업 자체가 SU다 보니까 다른 수업과 달리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석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나중에 인정이 되겠고요. 인정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고 이거 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좀 결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가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승인을 다 해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들렸다가 저한테 확인하고 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을 주실 때 그 메일로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번하고 연락처를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필요한 경우 연락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각은 한 번 허용해 드립니다. 한 번. 지각 이외 시에는 무단결석 1번으로 한 번으로 인정해서 마찬가지로 유를 받으십니다. 조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퇴하실 때도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승인 받지 않으면 결석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드린 거 외에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결석이나 조퇴하시게 되면 유를 받게 되실 거고요. 다만 개인적인 사정 말고 뭐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강이나 또 학교 사정으로 인한 휴강, 뭐 요즘처럼 뭐 메리스로 인해 가지고 휴강해야 된다 그러면은 출석 관리는 포함되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들 참석하신 6월 22일 수업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먼저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정자 석재 운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조별 토의와 출결 관리 위해서 3주차부터 운영할 거고요. 다음 주 수업 끝나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출석을 부를 거고요. 3주차부터는 지정자 석재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퀴즈는 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확인해보자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해서 보게 됐고요. 다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예상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문제가 나올 거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10개 정도 만들어서 드리고 그 중에 한 15개 정도를 출제할 생각입니다. 네,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음박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공지를 드리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E 평가에 반영된다. 그래서 현재 생각으로는 5문제를 냈을 경우에 4문제 이상 이제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셔야 S를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별활동 및 조편성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조별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초반에는 제가 설명드리고 같이 얘기하겠지만 중반 이후로 넘어갈수록 조별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조별활동은 다른 수업에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수업에서 조별활동 한다면은 뭐 과제문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수업에서는 그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도 조별로 토의하고 최종 발표도 조별로 하고 또 이런 조별 활동이 저하고 또 여러분 개개인과 더불어서 하나의 수업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배운다고 여기 모여 있는데 이 더군다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또 그 과정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4주, 5주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수업 시간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수업 시간 말고라도 외에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조원들과 적극적으로 열띠게 토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다른 이제 학생분께서 다른 수업도 물론 조별 토의하고 발표하지만 안 모이는 저는 진짜 안 모인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안 모인다.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조원들끼리 좀 친해지시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좀 토의하셔가지고 협력하셔가지고 결과물을 얻어내시길 바라겠고요. n분의 1에서 나누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n분의 1 해가지고 네가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우리 됐어 이게 아니고요.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의 팀으로 정말 하나 요즘에 뭐 스포츠 이런 데 보면 원팀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의 팀이 돼서 네 거 내 거 나누지 말고 좀 하나의 팀이 돼서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좀 일으키는 포지티브 씀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편성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고요. 4-5명, 한 4명에서 5명이 하나의 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출석부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다음 주 만약에 수업 안 오시면은 유를 받기도 하겠지만 조편성도 제외됩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요. 꼭 오시기 바라고요. 조편성이 되면 조장을 선발해 주시고요. 조장님을 중심으로 좀 자율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모이는 거는 저희가 하겠지만 수업 시간 외에 모이는 거는 제가 뭐 그 조원들의 이런 스케줄을 다 모르기 때문에 각자 연락하셔가지고 모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장님들은 다음 주 3주차 시간이 되면 이제 성함하고 이름 연락처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조별로 4-5번 발표 시간이 주어질 거고요. 따라서 개인별로 최소한 한 번 이상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를 한번 했으면 다음번 발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발표할 때 발표자는 사전에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말과제 발표시입니다. 기말과제 발표를 여러 번 발표하고 피드백 받아서 수정하고 발표하고 피드백 받아서 수정 이 과정을 몇 번 할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발표하시는 분은 자기만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원들이 좀 피드백을 먼저 주세요. 물론 수업 시간에도 드리겠지만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별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두시면 발표하는 분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피드백 주시는 분들도 그런 걸 보는 눈이 생기는 거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발표는 개인 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료는 다 같이 만드는 거니까 자료도 같이 준비해야 되고 발표자 순서도 정해야 되고 내용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는 조별 활동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자는요. 수업 시작 3시간 전까지 발표 자료를 지정한 장소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발표 자료 올릴 장소는 추후에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드랍박스를 썼는데 이번 여름 학기에는 ETL을 사용할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L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자료 올리고 하는 게 좀 원활한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발표자를 올리시고 좀 그동안에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셔가지고 수업 시간 5분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먼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보이도록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보이게 출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인쇄 설정 화면 들어가시면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슬라이드로 노트로 바꿔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그 슬라이드 내용이 나오고 밑에 자기가 작성한 그 스크립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것도 물론 커뮤니케이션이긴 하지만 비언어적인 것도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별로 하는 활동 중에서 피드백하고 피드백 리포트가 있습니다. 조별로 발표를 하게 되면 저하고 다른 조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피드백 리포트를 작성하시거든요. 양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피드백을 작성할 때나 피드백 리포트 작성할 때는 이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 내용만 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피드백 리포트 쓸 때는 피드백 받은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쓰셔야 되고요. 왜 하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피드백 리포트를 쓰다 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내가 그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게 굉장히 소중한 의견이거든요. 점검하고 그 반영의 과정 속에서 앞으로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내용들을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드백 리포트 쓰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주의해서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양식을 보여드리면 피드백은 이렇게 씁니다. 피드백은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몇 조가 몇 조에게 주는 피드백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조가 발표한 조에게 주는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우수한 점, 발표를 들었더니 내용적으로 발표자였던 발표 방법에 있어서 우수한 점이 이런 게 있었고 보완해야 될 점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무슨 얘기냐, 몇 번째 페이지에서 어떤 면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아니 어떤 면이 좋았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몇 페이지 어느 문장이다, 이런 걸 자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원 1인당 최소 1개 이상 내용을 쓰겠다. 그리고 동일한 조 안에서는 중복된 내용이 없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분의 1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너 하나 나 하나 썼으니까 된다, 이게 아니고 각 조에서는 최소한 한 사람당 하나 정도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토의를 해가지고 좀 썼으면 좋겠다. 어떤 조는 보면은 그냥 종이 돌리면서 쓰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좀 듣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드백 리포트는 양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자기조, 이거는 자기조입니다. 자기조, 리포트를 내는 조.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조에서 코멘트를 받았던 게 어떤 게 있었고 그게 이제 보완 요청 사항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이제 오른쪽에 써주시면 됩니다. 조별 발표할 때는 다른 조가 피드백을 드리고, 저도 물론 드리겠지만 다른 조가 이제 드리겠지만, 조별 미팅 할 때는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럼 조별 미팅 할 때는 제가 드린 걸 쓰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완 요청사항에 적고 이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적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조별 미팅 하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조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적어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원 중에서 뭐 한두 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옆에서 컴퓨터로 타이핑 하시면 되거든요. 타이핑 하시면서 적으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나중에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성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어떻게 하도록 했다, 잘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좀 이 정도로 좀 상세하게.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것도 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아쉬웠다. 슬라이드 8. 사실 이것도 조금 내용이 더 있어야 되긴 해요. 보안 요청 사항이. 근데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29%가 들어간 화살표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서 최대 29% 저렴이라는 문구를 수정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쓰실 때 뭐 29%가 들어간 화살표가 잘 모르겠다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간격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줄간격 몇 페이지 그냥 최소한 그래도 몇 페이지 뭐 오른쪽이라든지 뭐 왼쪽이라든지 뭐 아래쪽 박스라든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좀 좁다라든지 넓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쓰는 사람도 이제 편하고 듣는 사람도 그걸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다 사실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게 되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을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세 번째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결과를 쓰는 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시콜콜한 써야 돼? 시시콜콜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작성 예시 보세요. 이거는 비용 추가했으면 좋겠다. 추가했다.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비용을 추가하는 그러면 얼마 정도 어떻게 비용을 몇 페이지에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어떻게 정리했다. 보안 요청 사항도 좀 미흡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미흡하고 둘 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드백 리포트만 보아도 이런 것들이 잘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학점인데요. 학점은 SU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지각조퇴 2회 미만, 그다음에 인정 결석 외에는 결석이 없어야 되고 퀴즈 80점 이상, 조별 활동할 때는 조별 과제 모두 내셔야 되고 피드백 리포트 모두 내셔야 되고 그때 피드백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말 발표 자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말 발표에 참여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업에 임한 태도나 기말 과제 발표 결과에 대해서 제가 개인 또는 조별로 S 또는 U를 부여할 겁니다. 제가 쭉 봐가지고 어떤 때는 개인에 대해서 S 또는 U를 부여할 거고 어떤 때는 조 전체에 대해서 S 또는 U를 부여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한 편이고요. 다른 편에서는 조원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자기 조원들이 다른 조원들은 말고요. 자기 조원들이. 그래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이 본 수업의 참여도나 조별 활동의 기여도 등을 기반으로 S 또는 U를 평가합니다. 부여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종합해서 두 개 이상의 U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U등급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U를 받고 조원 중에서 한 명한테 U를 받은 경우 한 명 이상 또는 저는 S를 받았는데 다른 조원 2명 이상한테 U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조가 보통 4, 5명인데 자기 빼면 2, 3명, 3, 4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절반 정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 어떤 수업 참여에 대해서 이 수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U를 받으시게 될 거다. 반대로 1번과 2번 결과를 종합해서 U가 하나 이하다. 그러면 최종 S등급이다. 평가라고 하는 게 참 그게 좀 민감하기도 하고 뭐 정말 운영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최대한 좀 부담 안 드리면서 그래도 이 수업에서 원하는 것들 좀 필요하는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제가 이거는 이제 계절학기 그 강의 계획서 올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다른 수업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수업인데 저만 떠드는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기대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뭐 2학년 전공 선택 과목이고 뭐 SU 과목이니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뭐 그게 틀리다 맞다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뭐 옳다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게 또 이렇게 이런 거를 좀 필요로 하셨던 분들은 잘 또 하시고 여러 가지 참여해서 하시는데 또 다른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본 수업에서는 좀 개인 과제물이나 조별 과제물도 하셔야 되고 또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이제 신청하고 나서 등록하는 사이 몇 분이 또 그러니까 등록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오늘 이제 들어보시고 안 맞겠다, 이거 너무 나한테 좀 헤비하다, 내지는 다른 것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랑 같이 하면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명, 5명이 한 조인데 한두 명이 그렇게 빠져버리면 3명이서 하기 되게 버겁거든요. 벅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참여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수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SU 수업을 만들었을까? 저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냥 보니까는, 이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이런 수업, SU 수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카이사르의 어떤 그 상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초대 로마경 황제고요. 우리말로는 시저라고도 부르죠. 시저. 초대 로마경 황제고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유명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생일 때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보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나쁜 사례로 간주되고 있는 일일지라도 애당초 그것이 시작된 동기는 선이었다. 이게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게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뭐 일부러 안 좋게 되려고 만들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일부러 문제가 있게끔 설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SU 수업을 하신 게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선의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처음 근본 취지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장점이 뭐냐면은 학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는 거죠. 굳이 학점에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누구 몇 프로 A 주고 누구 몇 프로 B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뭐 하면은 점수 더 주고 뭐 하면은 뭐 점수 깎고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여러분들도 물론 좋은 점이시지만 저한테도 좀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업에 와가지고 본인이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처음 해보잖아요, 대부분 다. 잘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수업, 예를 들어 학점이 있으면 잘 못한다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학점 안 받으면 어떡하지? 잘 받아야 되는데. 뭐 학점 때문에 요즘은 많은 것도 연관되니까 그것도 많이 신경 쓰니까. 하지만 이 수업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할수록 좋아요. 왜?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저라고 왜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저라고 예전에 이런 보고서 쓰면서 맨날 혼나고 다시 써오라 그러고 빠꾸 먹고 분석 틀려가지고 다시 날감 까고 뭐 엄청 많이 실수했죠. 엄청 많이. 진짜 한 1년, 처음에 1년은 정말 많이 실수했어요. 똑같은 실수 여러 번 하고. 그걸 통해 제가 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디 이런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여시고, 그런다고 해서 이 수업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좀 느끼시고 배우시고 가시는 게 저로서는 훨씬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수도 실패도 가만히 있으면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도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참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이제 저한테 많은 또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가르침을 준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 막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인턴을 좀 해보셨다거나 회사 생활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같이 저랑 같은 입장인 거예요. 회사 들어가면 반드시 필요한데 왜 학생들이 그걸 모를까, 참 안타깝다. 그런 경우 이게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해도 지나고 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왜 합니까? 저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저 한다고 해서 제가 뭐가 더 잘 되겠어요, 여기 이제 와서. 자, 이미 저는 다 회사 다 나왔고 뭐 여기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 뭐 저한테는 뭐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이 수업에 오셔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배울 점들을 많이 찾아가셨으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수업을 하는 거니까 같이 좀 그런 수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요거 스케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 과목 소개, 보고서 소개, 기말 가지고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저희가 문제 해결형 사고랑 로직 트리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편성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과제 작성 방법, 분석의 틀을 이번 주 금요일에 할 거고, 보고서 주제를 선정할 거예요. 이번 주 하는 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차차 진행해 가면서, 아직 지금 설명드려도 잘 모르실 테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는 요 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오른쪽에 수업 진행 방안 보시면, 조별 과제 보시면은 조별 과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별 과제는 또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대로 내용을 만드시면 되고요. 진행 방안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 분반 수업이 있고 조별 미팅이 있습니다. 분반 수업은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너무 또 많으면 굳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2개 반으로 구별해서 한 반에 대해서 75분씩, 나머지 수업은 대부분 50분, 10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분반 수업할 경우에는 75분 수업하고 15분 쉬는 그 시간으로 진행할 거고요. 한 반에는 3, 4개 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별 미팅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가 기말 발표 비중이 높아지고, 또 각 조별로 다른 주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내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커멘트와 다른 피드백을 들어야 되는데 모아놓기가 쉽지 않아요. 집중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별로 수업 시간 안에 조별로 저와 15분에서 20분 정도 미팅을 하겠다.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 그냥 각자 자기 조에서 기말 발표 준비하시면 돼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진행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논의하겠다. 장소는 요 앞에 있는 경영대 세미나실을 사용하겠다. 경영대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요. 저희가 강의계획서 보면 제가 오른쪽에 몇 주 차에 그 조별 토이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조별 미팅이다 적어놨으니까 진행하시고요. 네, 가급적 순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조부터 해서 7조까지 요 밑에 나와 있는 강의실을 가급적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방학 중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미리만 하시면. 그래서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장소가 바뀌게 되면 저한테 미리 좀 알려주세요. 사실 꼭 여기서 하라는 법은 없긴 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냥 지금 있는 강의실에서 하셔도 돼요. 231호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토의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세미나실 이용해서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 맞춰가지고 최소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뒤반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시죠? 앞반은 12시부터 3시, 뒷반은 3시부터 6시이기 때문에 앞반에서는 3시까지만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뒷반에서는 3시부터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겹치지 않도록 예약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바라기는 너무 딱딱하게 이 수업이 진행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음료나 다과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제 거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별로 그냥 과자 같은 거 동호관에서 사오셔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 사다 놓고서 드시면서 해도 전혀 무방. 오히려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기소개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셔야 되는데요. 자기소개하고 저희가 좀 서로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분인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1분 정도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때 소개 자료를 쓰려고 하고요. 별도 양식이 없고요. 그냥 파워포인트 한 장으로만 만드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한 장. 그래서 내용도 관심사, 희망, 진로, 취미, 학력, 경력, 동아리 활동, 가족사항 등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유의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3가지는 꼭 넣어주세요. 자기 이름. 가끔 보면 이름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 본인 사진. 누군지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진.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점. 그래서 사진은 최근 1년 이내에 찍은 사진이 좋을 것 같고요. 크기는 관계없으나 얼굴을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멀리 찍은 사진, 아니면 어떤 분은 중동 여행 가가지고 두르고 있는 사진, 그런 거 내시는데,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가급적 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굳이 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가서 다 얼굴 보는데 자기 얼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복면 가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수강 동기라 그럴까? 뭐 얻고자 하는 점.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한두 줄 정도로 뭐 길게 써도 좋긴 한데 한두 줄 정도로 간략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출 방법입니다. 제가 오타가 써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6월 23일입니다. 예, 내일 17시까지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실 때는 제목에다가 이제 1반, 2반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반 자기소개서 누구, 2반 자기소개서 누구 12시부터 3시까지가 1반이고요. 3시부터 6시까지가 2반이세요. 그러니까 1반, 2반 나눠가지고 자기 그 1반, 2반 쓰시고 자기소개서 누구 이렇게 메일 제목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취합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화면으로 간단하게 띄워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본인 소개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인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벌써부터 가방 싸시는 건가요?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같이 못 뵈서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